네,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36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천안함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원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연휴라서 오늘 또 방송을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지난번 천안함 미국 측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나타난 증거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미국도 이 천안함 최종 보고서에 관련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주된 얘기가 될 텐데요. 자, 우선 이제 2차 단독 기사를 내셨습니다. 민중의 소리를 통해서요. 자, 미 해군 측으로부터 받은 문서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당시 미국 측 조사단장이 합조단, 그러니까 이제 한국 측 조사단이죠. 합동조사단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물로 알루미늄 산화물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걸 보고서에서 빼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주장인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이죠. 9월 한 15일경에 재미과학자, 잠수함 전문가 안테크를 경영하셨던 수명 박사님께서 그 문서를 약 한 500메가, 저도 처음에 한 3000페이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안 보냈습니다. 약 한 1800페이지 겨우 다 봤는데요. 그걸 보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해군 내부의 어떤 보고서가 아니라, 이것도 좀 실망인데요. 그 당시 조사단장이 에컬스였기 때문에, 토마스 에컬스, 그 사람의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주로 이메일들, 이런 것만 왔어요. 한 1800여 페이지.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법정 대응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1차로 문제 제기했던 것은 토마스 에컬스의 상관인 그 당시 미군 해군 정보센터 소장들. 근데 이 한국과 미국의 참고로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1차 기사가 나가서 여러 가지 용어 문제, 사람 이름 문제 등에 대해서 자타 언론 기자들, 전문가들이 가타부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1차 기사에서 제기했던 거는 그 상관이 미 해군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세멀 쿡스가 소위 말하는 백큐um 인두스 임폴전, 그게 천안함에서는 버블제트밖에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의견을 직접적으로 토마스 에컬스한테 전해준 이유는 이 보고서가 어떤 버블제트, 이게 또 너무 그 당시 많이 나가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그걸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1차 기사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2차 기사는 뭐였냐면 역시 이메일 관련입니다. 9월 13일 날 아마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7월 5일 날 한국 측 합조단 단장이 7월 5일 날 작국에, 자, 이게 드래프트 초안을 보냅니다. 초안을 보내가지고 의견을 드는데 토마스 에컬스가 아주 여러 가지 한 5, 8가지 의견을 보내면서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한국은 이 일본 의뢰와 이 천안함 관계를 밝혀야 되니까, 투팔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여기에 의뢰와 천안함 밑에 있는 잔여물들을 분석해가지고 분석한 결과 그 알루미늄 산화물에 비결정 산화물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건 폭발 시에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건 결정적인 증거다. 그걸 아주 위에 달았어요. 그걸 하다 보니까 토마스가 문제제기가 뭐라 했냐면, 우리 쪽 부식 전문가의 학과는 한국에서 행해진 실험이 이러한 의혹을 제거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의혹이라고 말하면 그 당시 이제 여러 의혹들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해수 부식 환경에서도 비결정 형태의 알루미늄 산화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즉 한국 합조단 실험에 반하는 증거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 섹션을 전부 없애거나 그 부분을 부록으로 이관하기를 권고한다. 이러한 증거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든 케이스가 거론된다면 합조단은 신뢰를 상실할 것이고 이러한 접근법에 동의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사만 보신 분들은 오해를 하실까봐, 그러면 에컬스가 이 합조단과 반대를 했느냐? 그건 아니고 이 사람은 워낙 일본 의뢰를 5월 15일 날 주워 올렸기 때문에, 건져 올렸다 할게. 건져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5일 만에 이거 발표를 했는데 그게 다다 이거예요. 그리고 1.1조의 파급 간격이 있었고 250g의 화약이 팍 터져서 끝난 건데 무슨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빼라 이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합조단 발표 265페이지를 화면에 띄워주시면 분석 결과입니다. 합조단이 가장
핵심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흡착물의 주 성분이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고 수중에서는 비결정성 산화물이 생성할 어떠한 요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비결정성 화물의 산화물이 주성분 물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부식되면 대부분 결정성 산화물이 생성되면 아니 부식돼 결정이지 결정성 첨과 하약물의 폭발 시 비결정 산화물이 생성된다. 따라서 이 비결정 산화물이 존재했다는 자체가 천안함의 북한 핵심에 따른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결정적이다. 이거를 네. 에컬스가 빼라 했다는 거예요. 이 빼라 했다는 것도 참 처음 나온 얘기인데요. 네. 그 당시 그 안동대 전기현 교수님이니까 이 자체도 또 틀렸다. 그 당시 황산화 뭐 알루미늄 산화물인가요? 또 다른 여긴 제시도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알루미늄 산화물의 논쟁을 에컬스도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걸 부록이나 아예 리무브 없애라 했는데 한국 그 국방부가 부록으로 뺐어요. 빼면서도 이렇게 분석 결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줬다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만큼 한국 국방부가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의뢰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에컬스는 야 그거 문제가 많다. 내 전문가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더라. 지금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한국 국방부는 자연환경에서는 생성될 수 없다. 에컬스는 그거 자연환경에서 생성될 수 있단다. 그거 좀 빼라. 이렇게 한 거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도 해요. 에컬스가. 그거 보니까 드래프트 보니까 뭐 좌초, 길이 여러 가지 이 설을 넣으면서 각각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이래서 가능성 없습니다. 이걸 이래서 가능 그거 빼라예요. 에컬스가. 아주 지시적입니다. 지시적이에요. 왜 빼라냐. 아니 다 끝난 게임인데 1번 의뢰가 있는데 뭘 그걸 넣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초설에는 예를 들어서 자초설에 예시를 하면서 천안함과 전혀 관계없는 사진을 하나 붙여놨는데 뭐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그거 천안함과 관계없는 사진을 붙여놨다고까지 오해를 한다. 불필요한 오해들을 사서 그거 다 빼라. 아 우리가 끝난 게임인데 뭘 그래 하느냐. 이걸 다 해요. 근데 한국 국방부도 그걸 다 넣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에컬스는 1번 의뢰가 못 수고했으면 됐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게 그런 거고. 우선 이까지 말씀드린 기본은 그 당시 알루미늄 산화물에 대해서 한국 합조단은 결정적인 이유라고 분석 기록을 했지만 에컬스는 그거를 빼라 했다는 거. 아니면 논란이 많으니까. 아니면 부록으로 넣어라. 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 네. 자, 미국 측 조사단장은 어쨌든 그 천안함이 그 북의 의뢰에 의해서 폭발해서 침몰한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거를 그 주장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조단의 알루미늄 산화물 주장을 빼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기사에는 없지만 주권방송을 통해 처음 말씀드리면 맹신을 하고 있습니다. 맹신을. 에컬스가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 폭파 발생이 1.1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폭탄이 터지고 버블 jet이 또 터지면 그걸 역계산하면 250kg의 하약이 딱 생기고 그래서 다 끝났다는데 참고로 요즘은 천안함에 대해서 언론 매체가 왜 보도를 안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미디어오늘에서 그 심상철 그 당시 민간조사위원이죠. 지금 굉장히 이제 국방부 명예훼손 저기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거기에 대한 그렇게 1.1초다 이렇게 하는 어떤 분이 나와서 하는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마 신 대표 변호사가 얘기하니까 그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 쪽 조사 결과다. 그렇게 아주 충격적인 또 결과가 또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유효코리아라는 필명을 가지고 거기에다 일일이 반박을 했는데 제 입장 거기에 대한 충격파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와서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에 의해서 천안함이 반통이 되면서 하품 미사일이 있습니다. 하품 미사일이 발사된 걸 한국 국방부 인정 안 합니다. 하품 미사일이 유실됐어요. 그 발사하는 게 날라갔고 그 발사하면서 하나는 발사 실패하면서 그 많은 유액들이 와가지고 사망한 사람에 다 묻혀 있었고 그거를 지금 한국 국방부 이렇게 사항물의 결과다. 이렇게 한다는 게 일본의 저를 포함한 주장이었죠. 이렇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컬스는 그냥 1번 의뢰 그다음 250g의 표가 터졌다. 네. 이겁니다. 그걸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미 해군이 합조단의 최종 보고서에도 관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런 증거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한국 국방부의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주권방송국 나가는 이 시간까지 지금 일주일, 2주일 전에 한국 국방부 답변이 없네요. 좀 이상.
4가지 공식 질문을 했고, 이 기사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한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 답변했는지 지금도 공개적으로 주권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렇게 답변 안 하면 계속 그냥 밀리는 거예요. 계속 여러 가지 의혹을 샀고 충분한 시간을 들였고 충분히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자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한 거 아니냐, 각국의 얘기를 물으면서 그렇게 한다. 그 관계자도 그 당시에 천안함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인데, 국방부 공보실에. 그러나 제가 이 문서를 다 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각국이 이제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에클스가 가리키는 듯한 그런 사실입니다. 이 문서는 언젠가 다 공개되겠지. 굉장히 지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굉장히 민소하고. 에클스는 또 이걸 가지고 이 합조단 발표가 끝나고 나서 아주 강의도 많이 합니다. 미국 다니면서, 미국 다니면서 자기가 이 천안함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이렇게 일본 노래가 가서 정확하게 폭발해서 정확하게 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거를 굉장히 자기가 분석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자기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 그래서 그게 반하는 여러 의혹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빼라.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한국 측의 합조단이 미국 측 합조단의 의견을 수용한 건 아니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이런 논란들이 많다. 굳이 그걸 왜 넣을 필요 있느냐인데 다 한국은 남겨놓은 거죠. 네.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또 분석인데요. 그 기사를 저희가 보니까 호주 측에서도 이 합조단의 그 조사 보고서 관련 의의를 제기했다고 하는데, 자, 북한에 의한 100% 증거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이 내용은 이제 호주가 그 당시 7월 5일자로 드래프트 초안을 다 보내니까 각국이 의견을 짝짝 이렇게 옵니다. 와서 호주 그기 나온 그대로 해군 안전 시스템 소장이라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그 군사 시스템 식체가 다르고 각국이 부르는 게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미국으로 말하면 그 해군정보센터 소장 같고 한국으로 말하면 해군의 기무사나 그 정도 되겠다는데, 내가 받아서 2시간 동안 해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잠깐 읽어드리면, 한국은 누가 의뢰를 사용했는지든 이 보고서 결론에 관한 당시 정보, 군사정보보다 보청, 더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얘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뭐라냐면, 이 사람이 과학적인 조사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이 무기를 사용했다는 100%의 증거는 아직 없다고 묻는다. 가해자에 대한, 북한이죠.에 대한 이러한 명확한 게재, 딱 이렇게 법률적으로 명을 딱 시키는 거랍니다. 협의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 많은 노력들, 합조단이 한 이 많은 다른 노력까지도 디스미스, 퇴색시, 폄하할 수 있다. 낮아질 수 있다. 딱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합조단이 나름대로 고생해서 이렇게 보냈을 건데, 드래프트를 호주의 정보 시스템 소장이 의견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이거는 완전히 극반대되는 얘기죠. 뭔 잔말이 많느냐? 북한이 지금 다 끝났는데 뭐거기 사나무리 말이 많고 뭐 말이 많느냐? 그걸 좀 빼라는데, 호주는 담당 시스템 소장이 뭐라냐면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지금 합조단 이거는 북한은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를. 그런데 그 가해자에 대한 100% 증거가 없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그 당시 너희들이 그게 한국이나 특히 미국이 갖고 있던 모든 그 인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텔은 그 군사적 정보 자산, 도청, 위성사진을 더 공개하는 게 해라. 이 낫다는 건데, 참고로 많은 도감청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통해서 제가 미국 측에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이함대가 있고 각각의 지금도 북한이 있는데 도감청 다 합니다. 처음부터. 밥 먹는 소리까지 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하고 북한도 한국하고. 근데 미국이 하는 건 최첨단으로 다 하고 있어요. 요즘은 벽에 반사를 쏴가지고 도감청 할 정도로 다 하고 뛰어난 게 있는데, 이 호주 결과를 보고서 제가 하는 느낀 건 이거 정말 맞다. 자, 잠수함이 왔어요. 그러면 잠수함에서 가서 다시 모선으로 갖고 어쨌든 잠수함 기지로 갔으면은 뭔가 거기에 북한이죠. 북한 거기 해군에서 뭔가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본도로 보고하고 또 우리 성공했다든지 분명히 미국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거 하나만 차라리 공개했더라면 이런 모든 논란이 없을 건데. 그 칼기 격추 사건 소련이 하는 감청 자료를 공개하니까 소련이 처음에 거짓말했죠. 꼼짝마라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면 미국의 그 탐사 전문 기자들이나 탐사 전문가들이 한 얘기예요. 이 천안함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다 하는데 미국은 다 공개를, 이 유독 천안함에 대해서만 그런 인텔을 공개하지 않느냐고 이미 옛날에 했었습니다. 호주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호주가. 드래프트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단독에 두 번째로 넣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호주는 지금 그 합조단에서 재제기하는 북한 의뢰에 의한 침몰설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 자료들이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정적인 어떤 정부 자산들이 더 공개가 돼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동조사단이고 그 관련 의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권대표님처럼 말은 못 하더라도 이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조사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이 무기를 사용했다는 100% 증거는 아직도 없다고 믿는다. 이게 그 천안함 조사 결과 보면서 초안을 받은 호주의 해군 안전시스템 소장이 한 말입니다. 이메일로.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과연 이 천안함 최종 조사 보고 결과서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 예, 정말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처음으로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예. 네. 더 연구를 하시면 나중에 러시아의 입장, 러시아가 어떤 얘기들을 주고받았는지 또 확인할 수 있으면 좀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서 직접 받으신 안수명 박사님 또 인터뷰하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한 1년 가까이 됐죠. 가장 좀 이렇게 친하다고 해야 됩니까? 집중적으로 탐구한 거는 이번에 아마 3월이죠. 저희 천안함 4주기에 인터뷰를 제가 이제 또 해가지고 친하고 하면서 의문을 가지는 게 이분이 굉장히 그렇게 미국 부자는 아니더라도 박사시고 안테크를 이용하고 수천만 달러 몇 가지 프로젝트 하시고 아무 있고 또 사모님께서 옛날에 백두진 총리 따님이세요.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고. 이분들이 이분이 사시는 거 서울대학 나오셨고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엘리트시가 또 미국으로 오셨고 유학을. 그래서 두 분이만 아주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잘 적응하셔서 굉장히 괜찮은 집안 이렇게 잘 사시는 저택이고.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충격을 받은 게 정말 순수하시다. 알뜰하시다. 이렇게 27년 볼을 벌고 나서 저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또 벤처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정말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질문을 했죠. 아니 한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신데 왜 이 힘든 천안함이 하셨냐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고 처음에 천안함 사건 나고 도널드 그레그가 이제 러시아 합조단 보고서를 확보했나 봐요. 그래서 도널드 그레그가 이 천안함은 그거 아닌 것 같다. 다른 이유 같다. 이런 걸 문제 제기를 뉴욕타임스 하니까 뉴욕타임스에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보니까 그걸 아마 처음 보면서 천안함에 이게 잠수함 침돌에 관심이 있으니까 보면서 한국 합조단 조사 결과서를 보면서 이거 정말 아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고 이거는 그 당시 3년 전에도 정말 책자도 내시고 계속하면서 문서 내놔라니까 제가 200페이지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30페이지만 받아줬어요. 1차 30달러. 네. 그래서 내놔라고 미국 정보 자유국에서 싸우다가 이번에 이제 추가로 받으신 거죠. 안 박사님이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이제 발언을 해오셨는데 안 박사님의 주장의 핵심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안 박사님 주장은 의뢰 잠수함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합급 잠수함이 그 당시 저도 지금 최근 자료들을 보고 있는데 뭐냐면 3, 4m 파고가 치고 있는 천안함이 이제 피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북한 잠수함이라는 연합급 잠수함이 와가지고 거기서 두 발이 장치할 수 있어요. 그 의뢰를 북한 잠수함. 그 두 발 중에 한 발을 쏴가지고 한 발이 가가지고 정확하게 천안함 6m에 가서 폭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 국방부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그분이 이제 우리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이유가 첫째 이게 가능하려면 이 의뢰가 항해를 해야 되는 앞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천안함이 저기 있으면 천안함 움직이고 있으니까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6m 옆에 와갖고 천안함 배 밑에 왔다 해서 탐지해갖고 항 폭발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확률은 0.0001%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는 게 자, 항해의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어쨌든 너희들이 발표한 의뢰를 가지고 요번에 제가 처음 알았는데 그 의뢰를 어떤 전문가들 보니까 의뢰 프로펠러는 작동이 안 한대요. 지금 그 사진에서 만들면. 그래서 안 박사님이 직접 자기 사비를 써가지고 만들어 냈답니다. 모형을. 그래서 한참 돌려서 하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하더래요. 즉 항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의뢰.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항해가 또 가능했다 치자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전환을 따라서 가느냐 이게 그거는 시원한 탐지 기술이 뭐냐면은 그 당시 배 해류 해류 소리 여러 가지 음향들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 어떤 지금 현재 어떤 게 있다면 이 의뢰가 가면서부터 어떤 의뢰는 자기 무슨 엄마선에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소리가 목도물인 줄 알고 또 어떤 의뢰는 자기 프로펠러 소리를 따라가면서 소음은 여기서 나니까. 네. 아예 한 6, 7m 떨어져 있으니까 제 소음을 파악해야 되는데 안 박사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가 하자면 이번에 충격적인 걸 들었는데요. 저쪽에 천안함의 소리는 큰 군함이고 많은 게 나겠지만 그 많은 음향들이 오는데 천내를 미치거든요. 이 음향이 어떤 게 가스 엔진실이고 어떤 게 앞에서 나고 그 옆에 또 물고기가 있는지 또 자기 프로펠러 소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거기 어떤 메아리들 물속에 이거는 네. 도대체 이 일본 어뢰 앞에 있는 이 탐지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그게 세계 최고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각기 그런 얘기 세계 최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북한은 세계 최고 기술이라는 거예요. 네. 또 과거 사례는 뭐냐 그러니까 과거는 일반적으로 전망경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쪽에 배 있으면 가서 딱 해서 몇 도 우리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몇 도 네. 발사 이러고 또 음향 탐지기도 잠수함에 있으면은 지금 음향이 어느 방향에 들려오니까 경험자가 몇 도 해갖고 의뢰 발사 의뢰는 직선이니까 발사 해갖고 발사하는데 어떤 데는 저도 고래가 터진 일이 많대요. 고래 맞춰가지고 고래가 음향을 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 즉 향에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이렇게 유도 가이던스가 힘들다. 그럼 또 그것도 가능하다 치자 이거예요. 가능하다. 네. 그럼 이제 천안함 밑에 오면은 지금 이제 국방부 주장은 이건 이제 그 탐지입니다. 즉 마그네틱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권 방송을 처음에 마치는데 국방부에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4차 단독 내지 5차 단독이 될지 다른 매체가 먼저 쓸지 모르겠는데 마그네틱 기술에 의해서 이제 배 밑에 자장이 흐르거든요. 이 고물 노래가 중요한 게 있어. 딱 가서 6m면 짧은 거리 아닙니다, 그게. 배하고. 네. 6m 따가서, 나 정확하게 6m 지진이야 해서 탕 터져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천안함은 피항하고 배 흔들리면서 딱 가고 있고, 그 당시 파도가 높았으니까, 피항이 됐으니까요. 네. 17로트로 와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근데 어뢰는 고물, 최첨단 어뢰라 치자고요, 어쨌든. 우리가 볼 때 고물 같은데, 갑니다. 날아갑니다. 중요한 겁니다. 뭐 잘 따라가요. 천안함은. 딱 와서 이제 6m 지진 와서 뭘 해야 됩니까? 나 정확하게 천안함의 6m 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중간에는 가면 정확하게 여기서 딱 해서 탕 해야 됩니다. 탐지하자마자. 어뢰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뢰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제가 이번 인터뷰 기사에 구제로 달았지만, 이런 역으로 얘기하면 군함이 가다가 쇼나에서, 그 당시에 쇼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천안함을 어뢰를 못 피했다는 건데, 저기 어뢰가 온다면 천안함의 회피 기동이라고 합니다. 회피 기동은 다른 데로 방향을 틀리면 어뢰는 싹 지나갑니다. 물론 직선? 따라가는 게, 예, 직선이 물론 따라가는 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 안 보면 걔가 못 따라간다는 거고, 그만큼 그 어뢰가 최첨단의 어뢰냐 이거죠. 예, 그 어뢰가 1970년대 소련 기술 가지고 개발했다는 그 어뢰가.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어뢰가 날아가서 이렇게 17로트로 가고 해서 딱 6m 밑에 미국 발표에는 국방부 그래서 나 지금 정확하게 6m 밑. 순간적이죠, 그죠? 딱 순간 아닙니까? 예. 한 1초만 지나도 비켜치기 어뢰도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요. 0.5초인지 1초만 차이가 나도 이건 비켜나가겠죠. 저쪽에서 터지겠죠. 네. 정확하게 6m 밑에 가서 나 지금 천안함 6m 밑에 탕 터졌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은 0.0000001%는. 예, 그게 핵심이라서 국방부가 아마 답변 준비하셔야 될 건데 미리만. 그런데 이 마그네틱 기능. 이 탐지도 아마 그 드래프트에 넣은 모양이에요. 마지막에 탐지. 근데 또 누가 제시를 해가지고, 발견도 못했는데, 이 탐지 부분을 또 뺐어요. 네. 최종 보고서에서. 이건 제가 지금 처음으로 조금만 했는데, 그것도 좀 의문이. 어쨌든 한국 국방부는 정리를 하자면, 어뢰편이 있습니다. 톰피드 어뢰편을 보면, 어뢰는 탐지해서 이렇게 가서 음향을 다 듣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 당시 북한 의뢰가 물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뢰의 그 탐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자, 근데 안수명 박사 얘기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안 믿고 믿었다는 거예요. 전제를. 자기가 30년 의뢰를 개발해봤는데 이런 의뢰, 어떻게 북한 의뢰가 이걸 다 하느냐 이거죠. 가서 터질 수 있냐 이거죠.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거고. 그런 의뢰가 정확하게 그 지향을 가서 터질 확률은 거의 없다. 있다면 자료를 다 내놔. 왜냐하면 그 탐지부가 어떻게 생겼으냐,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 당시 논쟁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제기 아니기 때문에 발견된 합창물이 어땠다, 뭐가 어땠다, 그 다음에 천안함이 어떻게 됐다, 폭발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 어떻게 했지, 이런 논란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논란들은 많이 안 됐고 폭발과 자료내는지도 그런 거예요. 건전에 올렸다는 그 일본 어뢰의 부속품들이나 이런 것들 좀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분석은 크게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탐지부, 그냥 탐지부, 이렇게 앞에 보면 탐지부란 설명만 있지. 거기에 예. 대한 논란이나 거기에 대한,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 인터뷰에서 청상어 홍상어라고 있습니다. 청상어 네. 홍상어가 있어갖고, 우리가 10년 전에 개발하고 있고, 대자머래고, 물론 같은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데, 엄청난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 사례는 시청자 보시는 분들이 청상어, 홍상어는 구글에 넣어도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 최근에는 홍상어가 3마리가 유실됐어요. 최근에 아마 작년인가 이게. 네네. 일부 농객들은 그 유실된 또 돌아다니는 홍상어가 이 세월호를 발견하고 세월호가 이제 소리가 내니까 했다는 것도 아주 가설이 있죠. 네. 그만큼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의뢰 기술이 틀려진 겁니다. 그렇게 잘 가다가 두 번째가 정상어는 그 전지에 물이 들어가고 수도 얘가 발사했는데 쫙 타고 뭐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가는데 그냥 수도. 그리고 딱 가는데 3마리는 어디 갔는지 지금도 못 찾아. 유실. 그런 성공한 사람도 있고. 예. 네. 최근에 일입니다.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예. 그만큼 의뢰가 힘들다는 건 사실이에요. 의뢰든 여러 가지 이분 안수민 박사는 뭐 토마호크 미사일부터 각종 미사일들 이런 걸 했지만 그렇게 특히 음양 물 속에서 탐지 기술은 힘들다. 지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과연 북한이 2010년이죠. 2010년 3월 26일 날 북한의 연합급 잠수함이 와서 딱 한 발을 발사해가지고 그 의뢰가 정확하게 향해 유도 탐지를 정확하게 해내고 거기서 천안시대 폭발했다. 그 가능성은 0.0001%밖에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문서분석을 이제 계속 하시고 이제 기사화를 하실 텐데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 말고도 모 매체가 아마 같이 이번에 취재를 했고 하니까 거기 방송 매체도 아마 오늘 내일 안에 보도를 할 겁니다. 계속 보도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도를 해 나갈 거고 기타 관련 여타 매체들도 일부 뭐 문서를 다 받은 매체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 보도를 해 나갈 거 저도 계속 할 거고 저는 일단 1차 첫 번째 보도는 미 해군 전체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세물 폭스 소장이 제독도 소위 말하는 도일제과 관련되는 그런 폭발로는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했다. 두 번째 기사는 토마스 에컬스도 그분은 일본어를 확신하니까 그렇겠죠. 지금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은 산업을 이거를 너무 주장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또 세 번째 인터뷰 기사를 실었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이 문서가 갖고 있는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천안함 최종 보고서가 문제가 있느냐는 것을 계속 분석을 할 예정이고 일부는 아마 조금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그런 탐지 부분도 왜 뺐는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하면 아마 4차, 5차 기사로 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천안 사건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이제 오이사 조치가 지금 남북 관계에 아주 중요한 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천안함의 진실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남북 관계가 일정하게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 오이사 조치 문제, 또 금강산 관광지의 문제가 또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서 자, 이 천안함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또 중요한 역할을 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6회 미국도 제기한 천안함 최종 보고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